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감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좀 일찍 마칩니다. 성인반이 없어가지고 좀 일찍 마치고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농부들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 농부들은 국가직일까요? 자영업일까요? 네, 농부는 국가직일까요? 자영업일까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가을이 되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벼농사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농협을 내세워가지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줍니다. 다 거두어 드립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분은 뭐 자기들 양식거리 좀 남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매매가 일어나기도 해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거는 이제 소규모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매한 수매가를 역시 그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이제 일괄적으로 또 송금을 넣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의 농부는 국가직이냐 아니냐 애매해지겠죠. 일본에서는 90년대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긴 합니다. 우리 벤처 지원해 주듯이. 오히려 그때 끊음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기능성 살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농부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 국내에서도 스시 유명한 이런 집들은요. 일본에는 스시에 적합한 품종의 살을 생산하거든요. 기능성 살 중에서. 그 국내에서 스시 유명한 집들은요. 그 품종 가져와 가지고 농부에게 주고 이걸 농사 지어 주세요. 전량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직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살이 이제 맛이 있거나 또 기능적이거나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조만간에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어쭙지 않게, 왜냐하면은 제 나름대로는 대한민국 만들어가는데 깨알 만큼이라도 이바지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또 굉장히 제가 오지랖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스를 영상을 통해서 남기려고 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이겠지만 혹시나 괜찮은 정치권에서 보좌관이라도 보고 참고해서 실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무원 이야기는 다음에 할 건데요. 제가 농부는 국가직일까 자영업일까를 제가 화두를 던져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대기업 노조는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는 뭐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있죠. 이제 흔히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기업 공무원이 바로 대기업 노조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건데요. 현대자동차는요. 특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제가 연봉이라든지 월급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 직업의 숫자는 몇 개일까?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가격이라고 하면 야, 사람을 물건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우리 지금 도장에도 제가 채용하고 있는 사범님이 있지만은 이 지역의 사범들의 급여는 얼마인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주는 것인가, 항상 저도 민감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자, 1급 공무원 23호봉 연봉이 8,416만 4,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준장요 별 하나 군인요, 이거는 2014년 기준이에요. 세전 연봉이 9,807만원. 2018년 기준입니다. 조금은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2018년 기준 경찰 그리고 소방에 각각 치안 정감, 그 다음에 소방 정감 23호봉 높은 직급입니다. 7,995만원. 예,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숫자는 지금하고 좀 차이 납니다. 2014년 기준에서 또 소득 상위 10%는 6,700만원. 연봉 6,700만원 넘어가면 소득 상위 10%다. 그 다음에 소득 상위 1% 이상은 연봉 1억 3,500만원. 예, 2014년 기준이에요. 1억 3,500만원이 받으면은 대한민국의 전체 소득 상위 1% 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는 그 자체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9,600만원, 9,800만원, 9,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평균이. 현대자동차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받는다 그 자체가 지탄받을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생산성에 기반돼야 되겠죠. 생산성에 기반돼야 됩니다. 그 생산성에 기반되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돈을 메워주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이 자기 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분배에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만큼 받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예를 들어 포드가 있다, 뭐 도요타가 있다, 뭐 폭스바겐이 있다. 다른 경쟁사 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내에서도 뭐 유럽이 있다, 미국이 있다, 울산이 있다. 울산이 제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연봉이 제일 세요. 그러면은 그만큼은 다 거품인 것이죠. 그 거품은요, 그 생산성하고 비례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의 연봉은 고스란히 데모로 올려놓은 겁니다. 연간 명절처럼 파업을 해서 데모로 올려놓은 거예요. 파견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거품은 뭘로 넣냐고요? 소비자가 채워줬죠. 소비자가 채워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당 출신의, 여권 출신의 최운열 씨가 문재앙 정책을 비판하면서 명분에 얽매여 시장과 마찰 빚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아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동일 노동 공정 임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그 김재동이가 그랬잖아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질의 값어치는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비슷한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일하는 사람하고 여기 경주에 예를 들어 제일금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몇 차 밴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하는 양 또 어떤 강도 전혀 안 딸릴걸요. 근데 임금 격차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2배 이상 나거든요. 2배 이상 납니다. 그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는 허구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최운열 씨는 공정임금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죠. 공정의 정의는 누가 내립니까? 그 공정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거죠. 공정의 기준은 정치인이 정한다. 아니면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는 공정이 아니라 정치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현대자동차의 이 거품을 소비자들이 지금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을 하면은
당장에 이럴 겁니다.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사람은. 저 지금 작은아버지 두 분도 현대자동차,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퇴직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다면 저는 더 할 거라는 거죠. 데모하러 미친 듯이 더 뛰고 저는 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구조가 구조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기득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가 그 감정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지적을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장 그럽니다. 왜? 니도 더러우면은 현대차에 취직하지 왜? 이렇게 말할걸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줄 게 있죠. 그러면 당신들이 공정하게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취업했습니까? 게다가 노조는 또 자리 세습도 한다면서요. 당장에 여기 지금 이명박 구속됐는데 이제 이명박 거 됐죠. 다스는 누구 거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명박 거 만들어줬네요. 근데 어쨌든 그 다스의 생산직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나요? 라인 없습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면서 니도 더러우면 현대차에 들어오지 왜?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촛불정신 떠드는데 촛불정신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 아니었습니까? 공정 아니었나요? 근데 최서원 씨죠. 딸 정유라는 금메달리스트예요. 실력파입니다. 어쨌든 그래가 올가 묶어가지고 넣으면서 공정을 외쳤는 게 촛불정신 아닙니까? 이른바. 현대차는 이미 고액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호구로 떠받쳐주고 있는 꼴이에요. 국민들이 호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부르주아, 뭐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하면서 계급투쟁이다. 어떤 분은 저보고 니 부르주아네, 니 보수니까 부르주아네 이런 말 합니다. 이미 그 연봉, 고액 연봉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빌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집 사고 와이프 사업한다, 장사한다 하면 가게 열어준데 뒷받쳐주고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르주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100년도 넘은 지금 이제 11월 17일이면 1917년 이제 좀 있으면 참 프롤레타리아 폭동이 일어난 볼셰비키가 있었던 날이죠. 그것도 사실 가짜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롤레타리아 뭐 민중계급의 투쟁이 아니고 정치 투쟁이었거든요. 권력 투쟁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부르주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100년도 넘었는 그런 캐캐묵은 논리를 대면서 계급투쟁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주먹 쥐고. 그 민주노총 마크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 히스패닉,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만국의 노동자들이요. 규합하자, 연대하자라는 거거든요. 정부 필요 없다. 노동자가 이 세상 주인이야. 이거거든요. 그 로고 새기고, 투쟁 새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부르주아가 돼 있고. 정말 그 조지 오웰이 말하는 동물농장에서 인간을 몰아내고 난 뒤에 자기들이 이제 인간 행세하는 나중에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돼지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누가 돼지인지 누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상류층이 그야말로 배부른 부르주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럼에도 하청의 기업들, 노조원들이요. 그런 상류층 노조, 귀족 노조 데모하는데 땔감 노릇을 한다니까요. 최근에는 특고라고 하잖아요. 특수고용직 사장들이거든요. CJ택배 대표적으로. 자기가 지입차 넣어가지고 사장이면서 민주노총만 들러붙으면은 이제 데모단체로 바뀌어요. 그 CJ택배 차를 보면요. 완전 데모차입니다. 데모차. 온갖 용어 붙여가지고 구호들 붙이고 뒤에는 바닐 스티커 캠페인 붙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좀 있으면 무인차 나오고 무인 배달 되는데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자기 직업 훈련 다른 걸 변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거 좀 있으면은 과거에 버스 안내양 없어지듯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없어지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노총 대기업 땔감 노릇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하청 금속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투쟁을 하고 싶다면요, 노조 상류층부터 깨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투쟁이 먼저 해야 되죠. 아까 내가 만약에 노조가 된다면, 금속 노조의 노조원이 된다면 저는 상류층부터 먼저 깨려고 덤벼들 겁니다. 노노 갈등이 먼저여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구태에 빠진 투쟁 논의이긴 하지만 왜 상류층을 위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워줍니까? 상류층 깨는 투쟁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현대차는 고액 연봉 관료가 되어 있고, 소비자는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말을 붙이죠. 호구 사피엔스가 되어 있습니다. 호구 사피엔스. 민주노총 귀족 코어 현대자동차를 깨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삽니다.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영상을 또 찍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예, 모든 경제는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시내에 가보니까 8시만 되어도 한산합니다. 그 북적거리던 과거의 그 시내의 활력을 띤 상권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골 골목들처럼 한산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웃는 거는, 이 중국 바이러스, 정치 바이러스 국면에서 웃는 거는 누굽니까? 공공 근로자들, 공무원들. 저는 존경스러운 직종의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들, 교사들. 누가 그래요? 교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체육교사 얼마 전에 올해 들어와서 처음 체육 수업 하더라고요.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학교 수리는 계속하고, 응? 특활활동 예산 들어왔는 거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막 제끼고, 예. 그래야 또 다음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도서관에 집기 멀쩡한 거 꺼내가 다 부셔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새 물건 집어넣고, 학생도 안 오는데 교사는 월급 따박따박 다 갖고 가고 폭포수처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부모들은 한 달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 주는 게 아니니까 민감하지 않죠. 저 같은 이 태권도장 하는 사람들 한 달에 10몇만 원 주면서 굉장히 요구사항 많죠. 비교도 많이 하고. 학교에 대해서 요구합니까? 학교에 대해서 제가 예전의 계산으로 지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고등학생 한 명당 1년에 6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초등학생은 못 들어가도 3, 400 들어가겠죠. 그걸 부모들이 한 달마다 돈으로 나눠서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야, 공교육이 있다고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학교는 덤으로 묻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족하면 학원 보내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목욕탕 갔을 때 깨끗하게 씻어야지, 목욕탕 갔을 때는 아마 대충 씻고 집에 가서 또 씻자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지, 야, 여기서 대충 먹고 집에 가서 또 밥 먹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학교 가서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마 돼서 학교는 그 정도지 원래. 학원 보내면 돼. 과외시키면 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한 바퀴 빙 돌아서 세금으로 집행이 되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망각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차값에 붙어 나가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거품이 꺼지면, 연봉 9,600 정도 되는 돈이 꺼지면 5천만 원 정도로 꺼졌다. 이 말 들으면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말 저를 죽이고 싶겠죠. 이 말하는 자체가 금기어겠죠. 영린을 건드리는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불편해도 들어보세요. 자동차 차값도 내려가겠죠, 당연히. 늘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초과이익을 나누자면서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거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초과이익을 나누려면 왜 노조원들이 가져가는 거품을 밑에 하층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안 합니까? 차값도 거품이 빠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 정신 차리게 하려면 불매운동이라도 벌려야 될까요? 같은 값이면 BMW 사자, 일본 차 사자, 도요타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매운동 벌려야 현대가 정신 차린다. 대한민국 임금이, 민주노총이 정신 차린다. 임금이 현실화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연봉 9,600 받으면서 아직까지 캐캐 묵은 계급사관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좌파 학생들이 묻는다.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얘는 아직까지도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 여학생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불쌍해서 눈물 날 지경입니다. 이런 여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하청 근로자가 되어가지고 민주노총 상류층을 위해 가지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뛰어다닌다니까요. 아스팔트에. 이런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재건하기 위해서 핵심이거든요. 근데 길게 볼 때는 제 말이 듣기 싫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지금 또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기차,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와야 되거든요. 길게 볼 때는 이게 현대차가 지속되는데 제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요? 공무원 숫자 늘려준다고 하는 문재양, 이제 이재명도 또 나올 거거든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연봉과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무원 늘리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절대 찍어주면 안 돼요.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인 것이고, 현대자동차, 공무원화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에게도 꼭 필요한 저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특급 공무원이 되어 있는 대기업 귀족 노조, 그리고 국민들은 호구 사피엔스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